협착증 환자분들에게 맥힌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또는 진료실에서 어떤 의사들은 하라고 하는데 왜 목걸이는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협착증 환자들에게 맥힌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협착증에 맥힌지 운동이 좋지 않은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왜 저희가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맥힌지 운동을 권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이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증의 말기 협착증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맥힌지 운동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기만 해도 통증이 오는데 상체를 뒤로 젖히는 맥힌지 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협착증 환자는 등이 펴지면 아프고 등이 구부러지면 덜 아픈지, 그 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협착증 환자분의 MRI를 보시면 여기 척추관이 많이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와 인대, 후관절, 디스크 등이 전체적으로 다 퇴행이 돼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 압박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게 척추뼈고 여기 이쪽이 얼굴이고 이쪽이 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척추관이 있고 척추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척추관 앞부분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관이 어떻게 되죠? 척추관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 관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허리를 굽히면 척추관의 공간이 어느 정도 넓어지게 되고 신경 압박이 되었던 게 조금 풀리면서 증상을 덜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거나 맥힌지 운동을 하기 위해 신전, 즉 몸 앞쪽을 쭉 펴게 되면 이 척추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관이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데 이걸 뒤로 젖히면 관이 더욱더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누르게 되고 더 아픈 겁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운동의 원칙이 있죠. 아픈 걸 참고 운동을 계속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맥힌지 운동을 하면 아프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통증을 참고 이 운동을 계속하시면 안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맥힌지 운동처럼 상체를 뒤로 젖히는 동작만이 아니라 단순히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만 걸어도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협착증 환자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간헐적 신경성 파행입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간헐적 신경성 파행, 즉 신경 압박으로 인해 걸을 때 아팠다가 좀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다가를 반복하면서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허리를 펴고 걸으면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더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 얼마 걷지 못하고 통증이 발생하다 보니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앉아서 쉬면 다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인 채 쇼핑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통증이 줄어들고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협착증 환자들의 이러한 증상을 흔히 쇼핑카트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골 할머니 협착증 환자분들이 쇼핑카트와 비슷한 유모차를 많이 밀고 다니십니다. 이처럼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 있으면 허리를 반듯하게 피는 것도 힘들고 아픈데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유독 요즘 들어 자신이 협착증 환자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맥힌지 운동을 하면 시원한 것 같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협착증 환자의 증상이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맥힌지 운동을 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원리로 인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진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신이 협착증이 아닌데 협착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엑스레이만 찍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엑스레이에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척추관 협착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착증은 심한 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20, 30대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혹시 의사 선생님에게 협착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본인이 협착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때문에 공간이 좁아진 것은 협착이 아니라 그냥 디스크인데요. 요즘 들어 협착이라는 용어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과 협착증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협착과 협착증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척추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달라지고 그에 맞는 운동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MRI 검사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모든 척추 환자분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치의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을 영상 검사 결과와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굉장히 세심하게 진료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협착증 환자분들은 꼼꼼한 진료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라며 저희는 중증의 심한 협착증도 수술 없이 치료하고 있으니 협착증 치료에 관한 내용은 저희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